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필수 기능 중에 하나인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합성하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둘이 앉아있는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 바깥 배경을 없애주고 거기에 텍스트를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미지와 이미지를 합성한다든지 이미지와 텍스트를 합성한다든지 이런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게 레이어 마스크죠. 이 레이어 마스크가 없으면 작업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와 활용 방법을 확실히 익혀두도록 하세요. 이번에 할 것은 이 꼬마 뒤쪽에 글씨가 들어가고 이 꼬마 앞쪽에 글씨가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개를 글씨를 넣을 거고요. 바깥쪽 배경을 없애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 꼬마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하고 바깥쪽에 다른 색을 넣어줘야 되겠죠. 포토샵에서 선택하는 것은 이런 라쏘 툴이라든지 그 다음 여기 있는 렉탱귤러 마키 툴, 엘리프티컬 마키 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정형화된 모양이고요.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물체를 여유 있게 박스로 그려주게 되면 그 박스 안에 있는 물체를 포토샵에서 알아서 감지를 해서 선택을 해주게 되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죠. 마우스를 얹어주면 이런 식으로 색이 반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 AI, 즉 인공지능이 선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선택된 걸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선택이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여기 있는 하얀색이 선택이 덜 돼 있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확대를 좀 해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 돋보기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정교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툴 팔레트에 보시면 올가미 모양이 보이죠. 여기 있는 라쏘 툴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라쏘 툴은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넓은 구역을 정교하게 선택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좁은 구역이나 작은 구역을 선택할 때만 이 라쏘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라쏘 툴로 간단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클릭해 주시면 먼저 번 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단축키를 눌러야 되겠죠. Shift 눌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처음 찍은 자리와 끝 자리가 알아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놔버리면 이쪽으로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선택할 구역을 둘러싸서 여기 처음 시작한 부분 있죠? 그 근처에서 띄워주셔야 합쳐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내가 필요한 구역만 합쳐주세요. Shift는 계속 누르고 계셔야죠. 이렇게 이 부분까지 선택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이렇게 둘러싸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김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를 조금 지워주시면 좀 더 퀄리티 있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필요 없네요. 여기는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삐져나왔어요. 이거는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때는 Alt키죠. Alt키를 누르면 여기는 올가미 모양 우측에 마이너스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둘러싸면 그 부분이 빠지게 되겠죠. 이게 선택을 빼는 것과 선택을 합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Shift와 Alt가 되겠죠. 이 두 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약간 부족한 부분만 손을 봐주시면
좀 더 깔끔한 사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Alt를 누르고 조금만 빼줄까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도 조금 덜 선택됐네요. 그죠? Shift 누르고요. 자, 여기 신발 앞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자, 여기는 빼야죠. Alt 키 누르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딱 채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레이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보시면 레이어라고 있어요. 자, 보통 나와 있는데 혹시 나와 있지 않은 분은 여기서 레이어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처음 사진을 열게 되면 이렇게 백그라운드라고 바닥에 붙은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이 책상 위에 이 그림을 얹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책상 위에 얹혀 있는 그림을 일단 위로 띄워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선택된 부분을 가위로 전부 오릴 거예요. 이렇게 오리면 바깥쪽은 떨어지겠죠. 자, 이걸 버려버리고 그 아래에 텍스트를 넣으려고 하는데 백그라운드 상태에서는 바닥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 뭔가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종이를 오린 다음에 그 종이에 접착제를 발라서 책상에 붙였어요.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뭔가를 집어넣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오린 종이를 책상 위로 띄워야죠. 자, 이게 레이어 개념이 되겠죠. 자, 여기서 바깥쪽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안쪽에 꼬마들이 있고 지금 꼬마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자, 포토샵은 무슨 작업을 하든지 일단은 선택을 해서 내가 앞으로 여기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선택이 됐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꼬마한테 뭔가를 하겠다라고 지금 포토샵한테 선언을 한 거죠. 자, 여기서 딜리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지워져 버리죠. 자,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딜리트로 지우면 안쪽이 지워지는 거죠. 자, 나는 바깥쪽을 지우고 싶어요. 자, 사진을 축소를 해볼게요. Al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축소되죠.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지금 선택이 안쪽이 돼 있죠. 자, 바깥쪽을 지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앞으로 바깥쪽에다가 뭔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쪽은 선택 안 되고 바깥쪽이 선택되게끔 선택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자, 선택이 뭐죠? Select. 자, 상단 Select 메뉴에 갑니다. 자, 여기에 가시면 인버스라고 있어요. 이 인버스를 주게 되면 안쪽이 선택 안 되고요. 바깥쪽이 선택됩니다. 이렇게 선택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만 선택이 된 상태가 되겠죠. 지금 안쪽은 선택이 안 된 상태예요. 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여기 있는 이동 툴로 움직이시면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때 바깥쪽을 지우면 돼요. 자, 그러면 지워지는데 문제는 지금은 백그라운드 상태라서 어떻게 된 상태라고 그랬어요? 책상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꼬마 아래쪽에 글씨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책상 위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자물쇠가 걸려 있죠?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따당. 자, 그러면 레이어 제로로 올리겠습니다 하고 대화창이 나오죠?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던 백그라운드가 없어지고 여기 있는 자물쇠도 없어지고 레이어 제로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이 아래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레이어 마스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 인버스에서 다시 안쪽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창에 오시면 하단에 여기에 하얀색 안에 까만색 동그라미 표시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자, 이걸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깥쪽에 있던 배경이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꼬마들 둘만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이 레이어 마스크를 주는 순간
그림 옆에 뭐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자, 레이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요. 여기 새로 생긴 부분 있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까만색과 하얀색이 보이게 되는데 흰색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이에요? 자, 눈치채셨나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선택한 부분이 지금 하얀색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선택이 안 된 부분은 까만색이 돼 있죠. 자, 다시 원본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있는 그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주위에 꺽쇠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자, 요걸 누르면 여기가 선택되고 이걸 누르면 여기가 선택되죠. 자, 레이어 옆에 붙어 있는 이 마스크 부분에서 까만색이 칠해진 부분은 이게 보이지 않고 뚫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비었다는 뜻입니다. 포토샵에서 격자 무늬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뚫려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빈 공간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책상 위로 이 그림을 띄웠기 때문에 이 밑에는 공간밖에 없어요.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격자 무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마스크라고 그랬죠? 자, 이 마스크에서 까만색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뚫렸어요. 뻥 뚫려서 아래 빈 공간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자, 이 레이어 마스크에서 하얀색 부분은 여기 있는 그림이 그대로 나오죠. 자, 합성을 할 때 이래서 이 마스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마스크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아까 같이 셀렉트, 인버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웠죠. 자, 그 다음 선택 해제, 컨트롤 D, 선택 해제가 됐어요. 자, 선택하고 보니까 이 부분 선택이 잘못됐어요. 이 부분이 다시 이만큼 나와야 돼요. 자, 문제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워버렸죠. 지웠으면 이 부분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립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원본 갖다 놓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죠. 자, 작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지워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자, 하지만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남길 부분을 일단 선택을 하겠죠.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마스크를 누릅니다. 자, 여기 있는 마스크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흰색 부분은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남아있고 까만색은 뚫려서 바닥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서 칠을 해줍니다. 자, 뭘로 칠하냐면 붓으로 칠을 하는 거예요. 자, 포토샵에는 브러쉬 모양이 있죠. 자, 여기 브러쉬 누릅니다. 이 브러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칠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브러쉬를 칠하기 위해서 컬러부터 지정을 합니다. 자, 아래쪽 기본 컬러를 눌러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조절창을 보시면 지금 4포인트짜리 브러쉬 크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걸 눌러서 사이즈를 더 키우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더 올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 칠을 해볼게요. 자, 칠해지죠? 브러쉬는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브러쉬로 칠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 기능을 이 브러쉬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 대신 여기 있는 컬러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이즈를 좀 더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경계선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여기 있는 하드니스가 되겠습니다. 이 하드니스를 100%로 올리면 경계선이 딱 떨어져요. 그렇죠? 사이즈를 좀 더 키워볼게요. 자, 딱 떨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드니스를 낮춰볼게요. 하드니스 0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칠하면 뿌얘지죠.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경계선 부분을 딱 떨어지게 할 건지 뿌옇게 할 건지 여기 있는 하드니스에서 결정하고요. 크기는 사이즈에서 결정합니다. 자, 하드니스 중간 정도 적당히 놓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칠을 할 겁니다. 자, 여기다 칠을 하면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림에 칠해지는 거니까 안 돼요. 자, 여기에다 칠을 할 거예요. 무슨 색으로 칠을 할 거냐면 하얀색으로 칠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레이어 마스크에서 하얀색 부분은 옆에 있는 그림이 보이죠. 까만색은 뚫리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얀색을 칠하면 이 부분이 더 많이 보이겠죠.
자, 해볼게요. 그 대신 레이어 마스크가 반드시 선택돼 있어야죠. 꺽쇠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칠을 해봅니다. 자, 어때요? 여기 하얀색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 이 부분이 더 보이게 되죠. 자, 레이어 마스크를 왜 쓰는지 아시겠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레이어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냥 지워버리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뭔가를 합친다 할 때는 무조건 레이어 마스크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여기에 글씨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툴 팔레트에서 글씨를 쓰는 타입 툴 선택하시고요. 여기 도화지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나와요. 자, 이거는 기본 글씨예요. 아무 의미는 없지만 일단 여기에 글씨가 들어간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에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썼습니다. 자, 글씨 색을 바꿔줄까요? 클릭 또 드래그 하시고요. 자, 상단 조절창에 보시면 하얀색이죠. 여기에 하얀색이라서 글씨가 하얀색이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컬러를 누르시고요. 자,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이용을 해서 컬러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컬러의 원색, 밝기, 어둡기, 적당히 섞인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툴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글씨가 들어갔네요. 그죠? 자, 이 글씨를 이렇게 얹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꼬마들 아래로 글씨가 들어가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레이어에서 이 글씨를 들고 꼬마 아래로 내리면 글씨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똑같은 글씨를 여기도 넣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글씨를 한 번 더 써야 되나요? 아니죠. 복사하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자,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있는 곳에 얹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더 나왔어요. 카피라고 해서 나왔죠. 하지만 얘는 하나만 보이죠. 두 개가 같은 자리에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잡고 내립니다. 그러면 위치를 시켜줄 수가 있네요. 자,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자, 좀 축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던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이렇게 놔두면 재미없으니까 아래쪽에 컬러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 창에 플러스라고 나오죠. 이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빈 셀로판지가 하나 나와요. 이 셀로판지에다가 색을 다 칠할 거예요. 자, 어떤 색을 칠할 건지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컬러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 색 지정해 주시고요. 오케이 합니다. 색 안 들어가죠. 자,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Alt, Delete. 자, 그러면 색이 들어가죠. 반드시 색 넣을 때도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글씨 어디로 갔죠? 글씨 사라졌죠? 자, 왜 그럴까요? 자, 레이어가 얹혀진 순서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사람 눈은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일 위에 있고,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는 가려주고 여기 하얀색 부분만 지금 보이는 상태죠. 자, 그 다음 배경이 전체가 들어가고 글씨들이 가려져 있어요. 여기 있는 배경을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제일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파란색 선이 나오죠. 위치를 보여주게 돼요. 자, 이렇게 제일 아래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글씨를 넣을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과 텍스트를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간단한 텍스트만 넣어주면 좀 더 멋지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글씨를 한번 넣어봤어요. 어때요? 멋있게 들어가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이미지를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외부에 나가서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내가 원하는 물체와 주위가 비슷한 색일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 선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주위와 선택하고자 하는 물체 또는 사람이 약간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데 배경이 하얀색이면 구분이 안 가겠죠. 컴퓨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선택이 돼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노란색이라든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구분이 되는 배경색으로 찍게 되면 간단하게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잡지 같은 데도 보면 많이 나와요. 제목들이 사람 머리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부 이것도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자, 타이틀로 클릭하시고요. 디자인이라고 썼습니다.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서 글씨 크기 바꿔줄게요. 자, 72까지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타입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화살표가 손가락 양옆에 생기죠? 클릭, 드래그해서 직접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키워줬습니다. 자, 이동 툴 누르시고요. 위치를 딱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얻는 경우는 없죠? 사람 얼굴이 가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뭘 이용할까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가려주면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어땠어요? 하얀색은 옆에 있는 게 보여요. 까만색은 옆에 있는 걸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옆에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 대신 하얀색은 얘가 보여야 돼요. 그죠? 그 다음 까만색은 뚫려야죠. 자, 그러면 까만색이 어디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까만색이 돼야 얘가 뚫려서 밑에 있는 그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레이어 마스크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버튼 누르시면 레이어 마스크가 붙어요. 자, 그러면 하얀색이 나오고 아무 변화가 없죠. 자, 하얀색이 전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보이는 건데 나는 요 부분이 까만색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칠을 하면 됩니다. 자, 확대를 합니다. 돋보기 툴로 확대를 쭉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칠을 할 때 어떤 걸로 했죠? 브러쉬로 했죠. 자, 브러쉬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를 가져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칠을 할게요. 자, 어디다 칠해야 돼요? 마스크에 칠해야죠. 여기다 칠하면 안 되겠죠? 여기다 칠하면 그대로 칠해지는 거니까 자,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브러쉬 툴 선택을 하시고요. 까만색을 칠을 해야 되죠. 자, 붓으로 칠할 때 앞에 있는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밑에 있는 컬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컬러가 까만색이 돼야죠. 자, 까만색을 또 선택해서 바꾸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색을 뒤집어 주세요. 까만색이 올라왔네요. 자, 만약에 이렇게 다른 색이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래에 있는 기본 컬러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뒤집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까만색이죠? 자,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칠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지워지네요. 하지만 이것은 지워지는 게 아니죠. 가려주는 거죠. 자, 마스크에서 지금 칠하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에서 까만색으로 칠해지는 부분이 지금 가려져서 아래에 있는 이 여자분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칠해졌죠. 까만색은 뚫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가 보이고 하얀색 부분은 그대로 옆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잘만 칠해 주시면 자,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요렇게 칠을 해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칠을 해줍니다. 자, 저는 아무래도 마우스에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칠해도 어느 정도 잘 나오겠지만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마우스 조절이 좀 힘들어요. 자, 그럴 때는 확대를 하시면 되겠죠. 돋보기 툴로 확대를 쭉 해놓고 여기 있는 브러쉬로 칠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예, 그 다음 다시 손바닥 더블 클릭 해주시면 자,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잡지 표지 같은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녀분이나 연인이나 본인 사진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배경을 단색조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단색조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글씨만 얹을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에 텍스트들만 얹어주면 진짜 잡지같이 나오겠죠? 텍스트만 제대로 얹어줘도 훨씬 멋진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레이어 아시고요. 레이어 마스크 아시고요. 브러쉬 기본 이용법 아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기본 이용법 전부 다 익히셨습니다. 이 정도만 익히신다면 거의 일반적인 작업들은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되면 여기서 좀 더 고급 기능들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익히셔야 되겠지만 이 정도 작업은 얼마든지 여러분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일반적인 분들 전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50% 정도만 이해됐다면 두 번째 들으면 60% 이해되고요. 세 번째 들으면 70% 이해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에 이 배경사진이 입혀질 거예요. 자,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텍스트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타이틀로 클릭하시고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좀 굵은 서체로 선택을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서체 선택했습니다. 사이즈 좀 키울게요. 좀 더 키우겠습니다. 좀 많이 키워야 여기 있는 배경이 제대로 입히게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보다는 배경이 좀 보이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줬어요. 자, 이번에 할 것은 여기 있는 글씨에 이 뒷 배경이 입혀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워야 될 텐데요. 자, 이 마스크를 어디에 씌워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이 위에 있는 텍스트에는 이 그림이 없죠. 지금 텍스트 컬러는 까만색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스크를 씌워서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래쪽에 있는 이 배경 그림에 텍스트 구역 선택한 부분만 마스크를 씌우면 되는 겁니다. 자, 텍스트 레이어에 컨트롤을 누르고 텍스트 아이콘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가 선택이 되죠. 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잠시 꺼볼게요. 자, 좌측에 보시면 눈 모양이 있죠? 이 눈을 끄면 잠시 가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텍스트 레이어에는 이 텍스트 외에 나머지 공간은 전부 비어있는 공간이죠. 자, 컨트롤을 누르고 아이콘을 찍게 되면 해당 레이어의 물체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텍스트 레이어에는 물체가 텍스트밖에 없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눈을 다시 켜고요. 여기 있는 그림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있는 마스크 버튼을 누릅니다. Add 레이어 마스크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마스크가 씌워졌는데 이 아래쪽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가 보이죠. 자, 그 이유는 텍스트가 이 위에 덮어져 있기 때문에 까만색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텍스트 레이어 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껐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텍스트 구역만 보이게 되겠죠. 하얀색은 보이고 까만색은 뚫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격자 무늬는 빈 공간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구역을 보이게끔 만들었죠. 자, 이렇게 있으면 자,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격자로 보이면 안 되겠죠.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에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Alt, Delete 해서 색을 채웠죠? 자, 아래쪽 가려졌어요. 위에 하나 덮여져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 레이어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자, 파란색 선이 보이죠?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구역에만 내가 원하는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선택 구역 외의 부분을 아예 지워버렸을 때는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가 있을 경우 이 두 개가 지금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이동 툴로 잡고 움직이시면 마스크와 레이어가 같이 움직이죠. 체인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체인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움직이게 됩니다. 자,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고요.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그림에서 이 마스크 구역만 보이는 거죠. 자, 마스크에서 하얀색 부분은 레이어가 보이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여기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면 레이어가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완성한 다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게 이 레이어 마스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또 레이어 마스크에서 변형을 하면 또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마스크에서 하얀 부분은 무조건 이게 보이는 거니까 여기에 원하는 부분을 하얀색으로 채우면 또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에 원형 선택 툴로 이렇게 하나를 그릴게요. Shift 누르고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무슨 색을 채워요? 흰색. 그렇죠? 자, 여기 있는 화살표로 다시 반전시키고요. Alt, Delete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하얀색 구역이 또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연출을 해줄 수 있고 변형도 가능합니다. 포토샵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 이 레이어와 레이어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레이어와 레이어 마스크는 반드시 숙달을 시키셔야 나중에 어떤 합성이든 포토샵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레이어와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합성하고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연습하셔서 꼭 자기 걸로 만들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